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인구 절벽 똘똘한 한 채 확신하시나요? 아닐 확률이 더 높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서울 아파트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뚝딱하고 그렸습니다. 제가 미술을 전공했는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죠. 인터넷에서 AI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 가가지고 매우 넓은 세상에서 작은 한 명의 사람이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입력을 하니까 그림 4장을 그려주었습니다. 뚝딱하고 지금 보시는 게 2장의 그림이고 나머지 2장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전 재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 사는 행동이 맞는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인구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인구를 한번 보면은 계속 늘어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일제시대조차도 인구가 늘었는데 지금 이게 웬 말입니까? 합계 출산율 0.6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옥이더라. 일제시대 때도 인구는 늘었더라. 기분이 참 나쁩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인구를 이렇게 적은 이유는, 보여드린 이유는 조선시대 인구를 보려고. 조선시대 인구는 들쭉날쭉합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전쟁에 영향이 있었지만 그 효과보다도 조세 자료로서 쓰이기 때문에 야매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수 쭉 가다가 영조 이후에 좀 잡히는가 싶었는데 광무 10년 저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선이 조사한 자료는 600만 인구가, 그런데 일본이 조사한 자료는 1300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조선에서 조사한 인구수는 과소하게 잡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평균적으로 조선 인구는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차 싶죠? 전체 남한 북한 합쳐가지고 1000만 명, 남한만 5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지금 500만 명이면 인구 절벽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없었는가? 이때는 수도권 집중화, 똘똘한 한 채. 그때 이런 이야기 없었죠.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때는 대부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직주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 집이 있어야, 시골에 집이 있어야 직주근접이죠. 그러니까 국토균형 발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3차 산업 플러스 농산물 수입, 요게 되니까 지방에 구태여 인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만 아파트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멀쩡한 국가가 도시 국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이렇게 될까? 지금이야 부채 끌어당겨다가 아파트 가격 올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정부가 있지만 나중에도 그런 정부가 집권을 할 것인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AI죠. AI. 20년, 30년 지나면 AI 어느 정도 완성되겠죠. 그러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보다 전기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서울에 다 빠글빠글 모여 산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기 많이 쓰고, 그리고 AI
관련된 직장까지 서울에 다 밀집되어 있다.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전기 농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전국 균형 발전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죠. 국토 전체적으로 송전탑만 많이 세워가지고 저쪽 지방에서 서울까지 전기 끌어와가지고 서울만 빠글빠글하게 살겠다. 말이 안 되죠.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멀쩡한 우리나라는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 국가가 아니라 멀쩡한 국가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 아마 어느 정도 갈 겁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서울 집중화 어느 정도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로 전국이 다 소멸 위기로 가고 서울만 괜찮고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확률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 이번에 전쟁 때문에 러시아 미워들 하는데 저는 그 내막은 잘 모르겠고 러시아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GDP로는 설명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막았는데 금융 막아버리고 물자 막아버리고 수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수입도 막아버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끝났을 건데 러시아는 아직 버팁니다. 식량 안보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은 효율성 때문에 신경을 완전히 못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식량 안보 완성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반도 내에서 모든 걸 생산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당연히 평상시에는 자본주의니까 수입해서 싸게 먹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졌을 때 긴급 사태 때 자급자족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도권에서만 사람들이 거주하면은 절대 그런 거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보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아파트 그게 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 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고점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가격 대비 월세 수익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죠. 가치 평가해보면 지금 또 가치가 엄청나게 고평가인데 미래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걸 쓰면서 그렇게 몰빵 똘똘한 서울 아파트 투자 그거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억짜리 지방 아파트 사서 그냥 거주하면은 그러면 본전입니다. 그게 2억이 0원이 되더라도 거주 비용 내고 거주했다 생각하면은 손해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월세 2천짜리 아파트 정상적인 가격은 50억 정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 월세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25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죠. 25억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영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럴 경우에 3대가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거주할 집,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 거주할 집 그냥 사서 거주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영원돼도 사실은 거주 비용을 내고 거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완전 망하는 투자는 서울 아파트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 고점에서 샀을 경우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